미국의 3분기 GDP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디지털 자산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으며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한 성장 지표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과 연말을 앞둔 포지션 조정 심리가 맞물리면서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들은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호재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고 다음 트리거를 기다리는 국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의 일평균 거래액은 지난 고점 대비 약 60% 가까이 감소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연말 세금 이슈와 시장 변동성 축소,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법률 체계에서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을 폐기하고 디지털 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해킹 피해에 대해 사업자의 무조건 배상 책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디지털 자산은 제도권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며 보안과 또 신뢰성에 대한 시장 기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크립토 투데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크립토랩스 인사드립니다. 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산타랠리가 오나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냉랭함이 가득한데요. 거래는 뚝 끊겼고 시장이 별다른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좋은 프로젝트 공부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071랩스 딜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앞서 전해드린 이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면요. 미국 경제 지표는 좋은데 이 디지털 자산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이 괴리를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미국 3분기 GDP가 예상치가 3.3%였는데 실제로 4.3%까지 네. 거시 지표 자체는 확실히 이제 강세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근데 그 거시 지표보다는 크립토 수급이랑 이제 네. 파생 상품 구조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 시장 반응입니다. 네. 이번 달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롱 포지션 상품들이 연쇄적으로 청산을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결제 약정 OI가 감소하게 되고 그 뜻은 결국 투자자들이 이제 포지션을 잡는 거를 그만하고 이제 신규 진입을 주저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제 GDP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눌리는 현상도 있었고 연말이다 보니까 포지션을 축소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네, 그게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눌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장은 GDP라는 이런 상징적인 이제 성적표를 본다기보다는 이제 연준의 다음 정책 방향이랑 미국이 어떻게 파생 상품 구조의 방향성이 될지 이런 거를 좀 더 투자자들이 보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 성적표보다는 새로운 시그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을 때나 아니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기대감을 키웠을 때 이때만큼의 파급력이 있는 다음 시그널이 좀 뭔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이미 시장에 공개는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뭐 네. 가장 큰 핵심적인 그 내년 호재거리는 아무래도 미국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 지급 그 법안인데요. 네. 이 법안 통과가 갖는 의미가 좀 상당합니다. 일단 ETF가 허용되면서 공격적인 이제 투자 접근성이 확대됐듯이 네. 그리고 이게 법안의 성격이다 보니까 정책 차원의 신뢰가 같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이게 결합될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공격적인 긍정적 공급 충격을 주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이제 디지털 금의 이제 지위가 공식화되는 그런 단계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2026년에 트럼프가 예고한 이제 전반적인 감세 패키지와 함께 이제 같이 작용이 되게 되면은 엄청나게 긍정적인 파급력을 저희가 목격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뭐 중단기적으로 촉매제가 뭐가 있냐 하면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얼마나 더 빨리 많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인가도 네. 촉매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외 타 지역 뭐 EU나 일본에서도 이런 글로벌 ETF 승인이 얼마 정도 확대되는지 그걸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내년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 저는 내년 시장은 정말 두 가지 갈림길의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두 가지는 금리 인하 속도,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논의의 정책적 진전도, 이걸 좀 약간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두 변수 모두 긍정적으로 해서 비둘기파적인 그런 금리 인하와 이제 전략적 그 정책이 진전이 있을 때는 당연히 비트코인 중심으로 강한 상승 국면이 오겠지만, 만에 하나 매파적 금리 인하나 그리고 네.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아직 잡음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게 논의가 딜레이가 되면은 2026년은 조정 아니면은 좀 숨고르는 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현재 기준으로 12월 지금 온체인 지표상에는 긍정적이거든요. 점점 더 많은 장기 홀더들이 나타나고 있고, 대체적으로 중앙거래소에서 외부로 이제 자기들의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말은 매도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비트코인 축적 신호는 여전히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내년 전망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그리고 다음 국내 규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이 이제 사라지고 해킹 배상 의무가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개정안은 두 가지를 크게 시사하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히 이런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가상자산으로 했을 땐 투기 대상으로 봤는데 이제는 정식적인 금융자산으로 다루겠다는 신호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글로벌 기준 정렬을 하고 제노권 편입에 이제 출발선에 서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해킹 배상 의무 강화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물론 국내 그 가상자산 업계들이나 거래소들이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네. 현재처럼 이제 해킹 이슈가 대한민국의 뜨거운 맞아요. 논란이잖아요. 요즘 여기저기서 해킹 사고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네. 그럴 때일수록 배상 의무 규제를 통해서 좀 더 시장 성숙도를 올려놓겠다. 네. 그렇게 우선적으로 끌어올리는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해킹 피해가 발생을 한다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해킹을 항상 대비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선별적으로 사전 보안 강화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 시장에서는 해킹이 일어났을 때 네. 규제를 강화하고, 그래서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돼서 산업이 성장하는 걸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예를 들면 2014년 마운트곡스 일본의 거래소 해킹당했을 때는 약 85만 개 비트코인이 탈취가 됐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거래소 등록제랑 고객자산 분리보관 도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축소되는 그런 나쁜 효과는 있었지만 네. 결국에 기관이랑 개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었고요. 네. 또 2022년 FTX만 보더라도 이제 교제 논의가 강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현물 ETF 비트코인 승이 됐습니다. 네. 기관급 유동성이 끌어왔고요. 다시 한번 지난 불사이클을 견인하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개정안 역시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에겐 단기 부담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신뢰 회복과 자금 유입을 위한 기반 조성이기 때문에 2보 전진을 위한 0.5보 후퇴 정도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0.5인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안이 좀 강화돼서 신뢰를 얻는 시장으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파운더 인사이트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웹3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운영 방식 자체를 다시 정의하려는 플랫폼 커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하이 딜런. 안녕하세요. 저는 카미나 창립자이자 CEO 딜런 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요. 반갑고 하부킨 연말 보내세요. Common is a crypto social network. It's one place where you can launch, earn, or grow any coin. It helps serve over 100,000 different communities ranging from established projects such as 1inch, Injective, and many, many more, and connecting them with over 4 million different members across the globe. Users can not only bring their own project, but they can actually start one with our built-in Launchpad. As users launch their coin or bring their own, they can further issue rewards in their native token for engagement on and off the platform. Each community comes with
a built-in forum, allowing them to directly talk, chat, create polls, create new treasury proposals, and things that help bring the community forward towards new projects. We recently launched the Common Token, which powers the whole platform. This powers the protocol, including the Launchpad, which earns fees, and helps redistribute this towards causes that the DAO and community members of Common can directly vote for. Our long-term roadmap and vision for Common is not only to help these communities, but really to create DAOs. That's a complicated word, and I'd like to break that down. So DAOs are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For a long time, crypto has been able to bring people across the globe. The original DAO, one might say, is Bitcoin. No one knows each other by name, or at least no one needs to know each other by name, as the founder is originally anonymous. That's the decentralization aspect. Now comes the autonomous aspect, where AI is allowing people not only to talk online, again, earn money together and work on projects, but to really do this without needing to intervene a lot. With Common, we bring all this together. And what we're building into the platform is, well, not only the ability to launch coins, but help work together with agents towards projects that they think can move it forward. So whether you're interested in sports or building a new startup, you can directly soon tap into these agents to write code, to create new product ideas, to do research, and ideally earn money directly on behalf of the community. This really is the autonomous aspect. Korea is a special place and is one that has driven forward crypto culture and many other aspects of culture broadly. And so for Common,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to us because we not only serve projects directly in crypto, but we soon hope to expand to other areas of the world. So whether you have an interest in K-pop, Korean food, or language, or anything else, we hope you can come and create a community on Common. As we'd like to learn with you, so you can help inform the product roadmap and we can help better serve your needs. 네, 영상 보니까 커먼은 웹3 프로젝트들의 커뮤니티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플랫폼인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커뮤니티 하면 네이버 카페 뭐 이런 게 떠오르는데 웹3랑은 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걸 이해하려면 웹3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기존에 돈을 모아왔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초기 웹3 프로젝트들은 2017년 전후로 ICO를 통해서 주식이 IPO가 있는 것처럼 네.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ICO를 통해서 토큰을 발행하고 네.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때 토큰을 구입한 사람들은 단순한 이제 이용자가 아니라 프로젝트가 잘 될수록 같이 윈윈하는 이런 이해관계자가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2018년 이후로 이제 각국 규제가 ICO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ICO 투자가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에 프로젝트들이 전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로 토큰을 사전에 발행해서 팔아서 자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네. 초기 참여자 기여도에 따라서 추후 상장 후 토큰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품을 정식으로 출시를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뭐 테스트 서버나 테스트 때 참여나 클로즈 베타 페이즈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참여자들이 버그를 찾아내서 리포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개발에 도움되는 샘플 사이즈를 만들어서 사용 데이터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재단 입장에서는 참여자들이 프로젝트의 초기 활성화를 먼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기여에 대해 나중에 토큰이 상장된 이후에 토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바뀌게 된 건데 이거를 흔히 알고 계시는 에어드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참여를 통한 기여도를 측정해서 돈을 버는 구조, 네. 이게 사실상 현재까지도 표준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입장이랑 투자자 입장이랑 똑같은 게 플랫폼 성공을 원하는 프로젝트와 돈을 벌고 싶은 투자자들은 둘 다에게 공통된 목적의식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참여와 기여를 정리하고 토론하고 기준을 합의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웹3 커뮤니티가 필수적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코인들도 다 하나씩 이제 이런 커뮤니티가 있을 거예요. 기존에 떠오르신 뭐 네이버 카페와 웹3 커뮤니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운영 주체가 되겠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간 중심이고 네. 같은 인트레스트를 갖고 있고 하지만 결정과 실행은 여전히 그 운영자가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웹3 커뮤니티에서는 뭐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어떤 기능을 먼저 개발할지, 어디 마케팅 예산을 먼저 쓸지, 아니면 누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상 메커니즘을 짤지를 토큰 보유자들이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이거는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프로젝트 잘 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네이버 카페와 다르게 웹3 커뮤니티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함께 운영하는 참여 조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의 공동 운영 조직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웹3 커뮤니티에서 커먼이 해결하려는 문제는 뭔가요? 일단 웹3 프로젝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크립토 프로젝트가 커뮤니티를 운영할 때 한 개만 운영하지 않습니다. 워낙 다국적이고 글로벌하다 보니까 최소 2개에서 3개를 운영하는데 대표적으로 X, 트위터나 그리고 텔레그램, 그리고 디스코드를 사용해요. 네. 이런 이유는 각각 그 채널마다 기능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해야 되는 거는 토론도 있고요. 투표도 있고 결정권 실행,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CS를 처리해줄 창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각자 다른 채널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 운영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누락하는 과정이 생겨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CO가 아니라 이제 에어드랍으로 바뀌게 되니까 네. 에어드랍에 참여하시게 되는 분들은 믿음을 갖고 이 프로젝트에 본인의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프로젝트에서 대응이 늦거나 미흡한 리스폰스가 오면은 네. 이분들은 쉽게 참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본인들의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입장에서도 커뮤니티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상장도 하기 전인데 프로젝트들 투자자들에게 안 좋은 리스크를 업고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각 채널마다 엠버서더도 두기도 하고요. 음, 각 시간 타임존에 맞게 낮, 네. 밤 그 운영자들도 두기도 합니다. 결국 약간 투명성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게 많이 논란이 되는 게 대부분 보상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 다 그쵸. 돈을 돈이 왜 연결돼 줬냐. 있으니까. 왜 나는 이거 했는데 지급 대상이 됐는데 왜 안 네. 줘요? 이게 ICO 때와 다르게 선 노력 후 정산이기 때문에 정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CS가 많이 올 수밖에 없어서 네. 아이러니하게 보상이나 실행 문제가 걸리면 다시 그 탈중앙 프로젝트지만 운영진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커먼은 이거를 사람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제 운영 구조 자체가 너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커먼이 제시한 솔루션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커뮤니티 운영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렇다면 DAO는 무엇이고 또 앞서 말씀하신 웹3 커뮤니티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그냥 웹3 커뮤니티는 그냥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이면은 네. 다오는 그 커뮤니티가 조직처럼 작동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참여자가 늘면 이제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 부족해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정과 실행을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해지는데 다오는 이런 걸 특정 몇몇 사람이 하지 않겠죠. 네.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제안하고 토론하고 투표해서 합의된 결정을 해야 하는 탈중앙성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하고 공평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네. 조건이 이제 부합되면 바로 실행되어 버리는 그런 블록체인의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다오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미리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결정이 되도록 그냥 코딩으로 만든 규칙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안이 커뮤니티에서 가결이 됐어요. 투표를 통과를 하면은 네. 자금 집행이나 보상이 누구누구에게 가게 해주세요를 코드로 자동으로 실행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실수할 그런 리스크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설명을 들었을 때는 다오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커먼은 왜 다오 운영이 어렵다고 보는지 탈중앙화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탈중앙의 장점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권한이 한쪽에 몰리지 않고 네. 구성원들이 전부 다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모든 안건을 처리하기에는 이 다오가 너무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주체가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자금 집행이나 토큰 보상 같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은 늘어지고 그냥 토론할 것만 쌓이게 되면은 실행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생기나요?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으로 보상 문제인데 크립토에서는 되게 다양한
기여에 대한 인증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와이트리스트다, 뭐 아니면 얼리 액세스다. 자격은 이미 땄는데 때때로는 운영 보상 기준이 합리적이 않을 때가 있어요. 네. 하지만 상장까지는 달려가야 되고 프로젝트가 업데이트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직 수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CS를 처리하면서 일일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네. 커먼이 말한 아무리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고 다오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프로젝트들이 직면한 문제라고 이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네, 네, 그렇겠네요. 이상적이긴 한데 막상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커먼은 다오 운영의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나요? 네, 커먼은 이제 문제의 원인을 이제 끊어져 있는 여러 개 분산된 채널이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다오 운영을 여러 도구로 이렇게 쪼개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마치 사스 같은 그런 서비스 툴을 제공하겠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네. 커먼 위에서 토론을 모두 정리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도 구조화하고 그리고 기여와 보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 화면에서 대시보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단이든 뭐 프로젝트든 아니면 사람이든 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실제로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가 사용을 하고 있나요? 네, 현재 12월 기준으로 약 270만 개의 지갑 주소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6만 5천 개 이상의 커뮤니티가 커먼 위에서 빌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커먼의 운영 구조를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고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커뮤니티를 만들고 자기의 비전을 갖고 참여를 해서 탈중앙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커먼이 인프라를 깔아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꽤 많이 사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커먼의 비전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아까 방금 레이어를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미션은 코디네이션 레이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뮤니티, 기여자 그리고 AI 에이전트까지 함께 움직여서 커뮤니티 운영을 민주적이고 또 혁신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레이어가 되겠다라는 네.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오를 만들고 거버넌스를 만들고 투표권을 만들고 그다음에 크로스체인 운영, 서로 다른 네트워크끼리도 빠르게 의사 합치를 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하고 여기다 이제 AI 기반 자동화까지 하나로 묶어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구조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커먼을 한 줄로 소개하자면 이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네. 네. 흩어져서 운영하던 커뮤니티를 한 곳에 모아서 결정과 실제 보상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매일 저희가 한 줄 요약을 했잖아요. 네. 딱 들어보면 한마디로 이제 웹3 커뮤니티를 위한 올인원 운영 도구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웹3 커뮤니티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커먼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또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국에는 커뮤니티가 있는지 그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한국도 사실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항상 한국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네. 그래서 간혹 카카오톡이 있는 프로젝트들은 한국 그 커뮤니티들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네. 당연히 한국에도 X랑 텔레그램 위주로 트위터 위주로 많은 그 웹3 유저들이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고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한국 웹3 유저들의 그런 선진적인 그런 블록체인에 대한 애정이 많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다른 나라 프로젝트들이 한국을 먼저 점진적으로 뚫고 싶어하고 한국 유저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이벤트들 개최하기도 하고 네. 되게 참여자들이 실제로 한국까지 와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피칭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다른 재단들이 봤을 때 꼭 어필하고 싶은 프로젝트 이런 커뮤니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웹3 커뮤니티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커먼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토론부터 실행까지 그리고 보상으로 이어지는 투명한 흐름이 웹3 생태계의 진정한 탈중앙화를 앞당길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분석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엄청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기간은 오늘부터 31일까지 오후 3시까지고요. 참여 방법은 유튜브 영상 고정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연말이라서 시장은 한산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크립토랩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